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니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켰느냐, 드디어 저의 산티아고 순례길 애프터 영상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오래도 걸렸죠. 순례길을 걸은 날짜는 총 34일, 그리고 그 후에 묵시아 피스테라 걸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켠 이유는요, 순례길 그 후 제가 순례길을 다시 간다면 꼭 가지고 싶은 물건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또 순례길 경비,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셨던 것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Q&A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심은 어떤 거 사용했는지, 또 출금은 어떻게 했는지 많은 것들 궁금해 주셨는데, 그거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순례길을 가기 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갔느냐, 저는 이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30리터짜리 가방. 이 가방에 노트북, 그리고 노트북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총 6.5kg였거든요. 정말 제가 짐을 줄이고 최대한 줄여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방에 치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간 크레이지 펄슨이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트북 하고 있는 거 보면 크레이지 펄슨이라고. 하지만 저는 유튜버지 않겠습니까? 노트북은 포기 못한다. 그래서 제가 34일 걷는 동안 노트북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포함 총 6.5kg. 6.5kg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는 여기 링크로 가시면 제가 떠나기 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갔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시 간다면 꼭 챙겨갈 것들. 이건 진짜 다녀오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진짜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저거 필요할 것 같아, 빼기도 하고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 하면서 가지고 가지 않았던 물건들. 그치만 그 중에서 가서 생활해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건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발입니다, 여러분. 일단 순례길에서는 발이 생명이거든요. 발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걸어야 하는데 발이 아프면 진행이 안 되겠죠. 일단 발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신발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 신발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지고 간 신발은 이 신발이었거든요. 제가 이 신발이 정말 발에 잘 맞는 신발이고, 제가 등산할 때도 맨날 신는 신발이라, 그래서 이 신발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신발이 정말 편해요. 그치만 같은 신발을 계속 신다 보면 마찰이 한 군데만 계속 돼서 그 부분이 붓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발은 꼭 두 켤레를 챙기셔야 한다. 그러니까 등산하던 트레킹 하나, 샌들 하나, 아무튼 조합을 자기 발에 맞는 걸로 해서 두 켤레는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슬리퍼 말고요. 슬리퍼는 따로 가져갔고, 저는 이제 숙소에서 신을 슬리퍼 하나는 따로 챙겨갔었는데, 제가 이 호카랑 그 슬리퍼만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쪼리를 신고, 이 호카가 발을 너무 이 같은 데만 접촉돼서 아프게 만드는 바람에 제가 쪼리를 신고 한 며칠 걸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쪼리가 나중엔 너덜너덜해져서 버리고 왔는데,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래서 이 테바 샌들을 샀어요. 현지에서. 한국에서 사실 요걸 미리 사가지고 갔었으면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었고 예쁜 모양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어떤 샵에서 샀는데 텍스 리펀도 못 받고 작은 마을이라, 그래서 약간 비싸게 주고 사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제가 추가로 구매한 덕에 이 호카와 번갈아 가면서 신으니까 발에 아픔이 없었어요. 꼭 두 켤레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 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두 켤레 꼭 챙기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꼭 가져갈 물건, 제가 사실 레깅스만 가져갔어요. 레깅스랑 편한 추리닝 바지, 입고 가다가 버릴 바지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레깅스가 편하고 가볍고 좋아요. 그런데 레깅스만 신으면 신발 안으로 돌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신발 겉을 가릴 수 있는 스패츠를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등산복 바지, 이 등산화 위를 가려줄 수 있는 등산복 바지를 꼭 챙겨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가면 그런 바지를 입어야 비 오는 날도 신발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저는 비 오는 날 이 레깅스를 신는 바람에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신발이 고어텍스라 외부에서 이게 물이 묻으면 들어가지 않는데, 이
그 발목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수습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스패츠를 챙기시거나 그냥 등산복 바지 챙기셔서 비 오는 날 이럴 때 입으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김연아처럼 레깅스를 신발 위까지 막 땡겨서 가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안으로 돌이 많이 들어가요. 되게 걸으면서 자꾸 빼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발목까지 올라오는 운동화인데도 불구하고 모래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발목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바지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드는 것은 우비입니다. 제가 사실 비가 몇 번이나 오겠어 하는 생각으로 제 주황색 제주도에서 사온 감귤 우비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방까지 이렇게 덮어서 쓰고 다닐 요량으로 가방 방수 커버도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막 나중에는 찢어지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끈도 다 너덜너덜해지고 비가 오면은 이게 막 날아가고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물론 비가 사실 저도 초반에 2, 3일만 오고 그리고 나중에 묵시아에서 피스테라 가는 날 한 번 비 오고 비가 거의 안 왔거든요.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어요. 왜냐면 30일 이상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을 위해서 꼭 제대로 된 비옷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비가 와도 좀 뽀송한 상태로 다음 알베르게에 갈 수 있다. 제가 하루 고르니우스 가는 날이었나? 그날 진짜 비가 미친 듯이 많이 와서 신발 안에까지 비가 다 들어가고, 이 거의 뭐 우비는 뭐 무용지물처럼 거의 비에 젖은 생쥐꼴로 알베르게에 들어갔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진짜 이 호카도 다 젖어버리는 바람에 말리는데도 애먹었고 다음날 그래서 또 쪼리를 신고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비옷은 좀 좋은 걸로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간다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저는 때타월. 이게 때타월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샤워 시설에서 뭐 내가 몸을 오래 불리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뒷사람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대충 비누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저 피부가 계속 이제 거칠거칠해지는 느낌. 그 때타월 하나 있으면 이렇게 막 비벼서 막 문지르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제가 30일 내내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피부가 각질이 쌓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시 간다면 저는 때타월을 꼭 챙겨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선택적인데, 개인적으로 쓰시는 기초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넉넉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현지에서 떨어지면 살 생각으로 작은 파우치에 이렇게 덜어갔었는데 금방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보름 정도 되니까 떨어져서 현지에서 구매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게 제 피부에 잘 맞는지 모르겠고 나중에는 약간 피부도 거칠거칠해지고 아무래도 태양도 많이 받아서 애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제대로 된 기초 화장품을 제 거를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한국에 돌아와서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타기도 했고 막 피부도 약해졌고, 물론 산티아고 가면 이 예쁜 것과는 좀 이렇게 멀어지지만 못생겨짐은 좀 이해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지키고 싶다 하면 내가 평소에 쓰는 나에게 맞는 기초 화장품을 넉넉히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해요. 뭐 막 팩, 화장품 많이 버리신다고 하는데 팩트, 사실 저는 팩트는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선크림 기능이 있는 팩트를 가져가서 덧발랐고요. 사실 저는 유튜브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민낯을 막 보여드리면 약간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팩트를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도 눈썹 그리는 거나 립밤 이런 거는 챙겨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헤어 미스트 짐 쌀 때 목록에 보여드렸는데 그거 왜 가져가느냐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씩 뿌릴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로얄 미용실 이모께서 주신 그 헤어 미스트, 아침에 그 상쾌한 향을 뿌릴 때마다 약간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느낌. 거의 순례길을 걷다 보면 나의 민낯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정말 저의 안 좋은 모습, 못생긴 모습, 내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데 그 작은 헤어 미스트 하나로 행복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랬고
또 저는 그 그 팩이 사실 제가 한 장 가져갔어요. 정말 필요할 때 하나 쓰려고 가져갔는데 다시 간다면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한 4주 정도 되면 4장 정도, 왜냐면 어차피 쓰고 버리는 거니까 점점 가방은 가벼워질 거거든요. 4장 정도 가져가서 일주일에 하나씩은 붙일 것 같습니다. 저의 피부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돈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사실 피부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조금 무거워도 팩 같은 거 어느 정도 챙겨가시는 걸 살짝 추천드려 봅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다시 간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들, 추천드리는 물건들 이야기 드려봤고요. 다음은 순례길 Q&A. 네, 가기 전에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궁금해하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유심, 저는 무비스타 28일짜리를 8기가짜리로 2개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용량 상관없이 잘 썼던 것 같아요. 알베르게 뭐 와이파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긴 했는데, 현지에서 제가 이거 영상 업로드하는 거 말고는 사실 별로 뭐 데이터를 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8기가짜리로 2개 가져갔다. 네, 그랬는데 뭐 넉넉히 썼다. 현지에서 영상 올릴 때는 알베르게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였답니다. 네. 출금. 현지에서 출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환전은 많이 안 해갖고 현지에서 대부분 제가 출금해서 사용했어요. 제가 트래블 로그, 트래블 월렛, 솔 트래블 카드 3가지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제 영상 보시면 제가 따로 출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어디서 출금했고 무료로 출금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대도시에는 정말 종류별로 많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출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주신 질문들, 순례길 걸은 후 살이 빠지셨는지. 네, 대답은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1kg도 안 빠졌더라고요. 사실 저는 체감상 이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돌아오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가 봤는데 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추측으로는 근육이 늘지 않았을까. 근육이 늘고, 그래서 보이기에는 조금 빠져 보이지만 몸무게의 변화는 1도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치만 제가 진짜 정말 잘 먹고 다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인도 많이 먹고 맥주도 많이 먹고, 네, 많이 먹었습니다. 순례길은 다이어트 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네, 건강을 잘 지키고 잘 드셔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례길 다녀온 후 몸무게는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다음 질문은, 영상에 세탁기 돌리는 영상이 없던데 알베르게에 비치된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용하려면 티슈형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별도로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세탁하는 영상, 손빨래하는 영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세탁기 돌리는 영상은 없었나 봐요. 세탁기를 돌리려면 거의 다 유료거든요. 뭐 적게는 1, 2유로에서 많게는 4, 5유로까지. 그 알베르게마다 정책이 다른데, 어떤 알베르게는 그 세탁 돌리는데 세제도 포함된 알베르게가 있고, 어떤 데는 세제에는 따로 뭐 1, 2유로씩 넣어서 코인을 넣어서 뽑는 알베르게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섬유유연제나 세제는 챙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리고 뭐 가끔은 그냥 공짜로 세탁기를 돌릴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각자 알베르게마다 약간씩 가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굳이 들고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손빨래 할 때는 제가 가져간 비누로 사용했어요. 비누로 간단히 빨 거, 티 한 장, 속옷 한 장 정도 빨 정도면 그냥 제가 손빨래해서 널어두면 다음날 잘 마르니까요. 네,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기억에 남는 알베르게와 음식을 하나씩 꼽자면 깨끗했던 알베르게나 맛있었던 음식이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알베르게는 시루에냐에서 묵은 알베르게였어요. 알베르게 이름이 조금 길어 어려운데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알베르게. 그 알베르게였는데 왜 가장 기억에 남느냐? 일단 알베르게 이용하는 인원이 저랑 에디랑 셔반 셋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알베르게 자체도 옥탑방까지 너무 귀엽게 되어 있었고, 근데 잘 때는 사실 조금 추웠어요.
난방이 막 빵빵하게 되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숙소에 침구도 잘 되어 있고 해서 괜찮았고, 그리고 거기에 되게 츤데레처럼 말은 무뚝뚝하게 하시지만 밥도 막 정말 맛있게 해주시는 사장님도 있어서 그 단 3명이서만 전세 내듯이 묵었던 그 알베르게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만두. 에디가 빚었던 만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론 가장 맛있었던 음식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빚으면서 내가 이거는 명절 때도 안 빚는데 내가 왜 여기서 만두를 힘들게 빚고 있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라 그 만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거는 음식도 아닌데 사실 사 먹은 것도 아니고 도네이션이었죠. 그 100년 된 와인 저장고에서 먹었던 오가닉 와인. 그 와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술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그 오가닉 와인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네. 그리고 이 질문 너무 귀여웠었는데요. 알베르게 식사 예약 안 해도 세어 찍어주나요? 네, 찍어줍니다. 알베르게 그냥 묵지 않고 화장실만 가도 세어를 찍어줍니다. 그냥 세어를 들이미세요. 죄송합니다. 아줌마 개그. 제가 그리고 산티아고 지출내역. 산티아고에서 총 얼마나 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산티아고에서 총 지출한 내역은, 제가 파리로 들어가서, 바이온에서 들어가서부터의 지출 내역이거든요. 중국 돈을 환전해서 쓴 게 한 7만원 정도 되고, 그거를 제외한 바이온에서 묵고 그 다음에 생장으로 가서 그리고 묵시아까지 걷고 마드리드까지 간 총 경비, 그러니까 중국 제외한 경비를, 총 경비를 말씀드리면 총 1975.16유로. 네, 2000유로를 안 썼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유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500원대라서. 그런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300원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250만원 전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이 정도면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0유로가 조금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다녀왔다. 이거는 면세품도 다, 기념품까지, 제가 오는 길에 뭐 오일이며 기념품도 다 샀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총 1975.16유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저는 얼마였냐면 773,388원이었어요. 에어차이나 왕복으로. 네. 그리고 환전은 200유로 서울에서 환전해 갔고, 나머지는 다 현지에서 출금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40일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충분히 여행하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 주셨던 것들, 제가 다시 간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가시기 전엔 정말 막 궁금한 게 많고, 이거 괜찮을까, 이거 가져갈까 말까 많은 고민들이 되시겠지만, 사실 뭐 하나 덜 챙겨간다고 해서 여행이 안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 잘 챙겨가시고, 안 되면 현지에서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시면, 그런데 현지에서 때타월은 못 사잖아요. 때타월 가져가세요. 네, 보시는 분들 모두 순례길 준비하시는 분들 안전한 순례길 되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기 전에 한 가지 구독자 이벤트? 이벤트는 아니고 퀴즈. 네. 제가 이제 4월 22일, 다음 달 22일에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리지 않았죠. 어디로 가는지 맞추시는 분 2분께 제가 그 현지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 제 지인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구독자 여러분님들 제 거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맞추신 분 2분께 아니다, 맞추신 분 3분으로 할게요. 2분은 맞추신 분, 댓글 하나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댓글로 3분께 제가 소정의 기념품을 사가지고 한국에 오면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계속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엔카미노이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